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요, 반사식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카메라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구조에 따른 카메라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반사식 카메라, 리플렉스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다 반사식 카메라입니다. 뭐 빼고요.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미러리스라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미러리스 카메라는 반사식 카메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메라, 지금 여기 뭐 자료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뭐 필름 카메라인데 이런 식으로 렌즈 하나 달려 있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카메라를 우리는 대부분 반사식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 반사식 카메라도 또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그 몇 가지 되는 종류 중에 첫 번째가 그 일환 반사식 카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듣던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는 말은 몰라도 SLR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SLR 카메라, SLR 카메라. 특히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그 앞에 DSLR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 뭐냐면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는 건데요. 이게 싱글 렌즈, 렌즈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렌즈가 하나고, 요 렌즈를 띄어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반사경이 있습니다. 반사경. 그러니까 거울이 달려 있다 해서 반사시킨다 해서 리플렉스 해갖고 이러한 반사식 카메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반사식 카메라다. 그래서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그걸 우리는 SLR, 디지털 카메라는 DSLR, 필름 카메라랑 그냥 SL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편집이 잘못돼서 여기가 잘렸는데 요 위에 마름모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펜타프리즘이라고 다른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이 거꾸로 맺히는 게 이 반사경 때문에 상을 똑바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요 펜타프리즘이 없는 요게 우리가 웨스트 레벨 파인더라고 얘기했고요. 요 펜타프리즘 없으면 상이 좌우가 반대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사경에 의해서 똑바로 세워준 상을 펜타프리즘이 받아서 좌우까지 맞춰줘서 우리 눈에는 좌우 상하가 똑바로 된 정립 정상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의 구조가 이란 반사식 카메라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란 반사식 카메라. 그래서 그럼 그 이란 반사식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것만 있으면. 근데 이한 반사식 카메라도 있어요. 이한 반사식. 그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앤틱 카메라라고 해서 요즘은 좀 이렇게 수집품으로 많이들 구입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꽤 많이 사용됐어요. 1940, 50년도, 60년대까지도 이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안이에요. 벌써 지금 렌즈가 두 개지 않습니까? 렌즈가. 근데 위에 있는 렌즈 이거는 파인더용 렌즈고요. 아래에 있는 렌즈가 실질적으로 일반 촬영용 렌즈예요. 그래서 위에 파인더용 렌즈는 여기 이안 반사식 카메라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들 만들어냈지만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로라이프렉스라는, 여기 또 독일의 명품이죠. 로라이프렉스라는 카메라에서 만든 이안 반사식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제품인 마미야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제일 그래도 지명도가 높은 그런 카메라인데, 그 다음에 야시카에서도 또 일본제 카메라 야시카에서도 이안 반사식 카메라가 그래도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다른 카메라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는데요. 새 메이커가 제일 오래 갔는데, 로라이프렉스나 야시카 같은 경우는 렌즈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정이에요. 근데 마미야 이안 반사식 카메라는 렌즈가 교환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중형 카메라, 이거 지금 포맷이 중형이거든요. 그 화면 사이즈가 6 곱하기 6cm입니다. 그러니까 필름이 좀 커요. 이거 디지털 카메라로 얘기하면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건 펜타프리즘이 없습니다. 웨스트 레벨 파인더가 기본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중형 카메라는. 근데 그 마미야 카메라는, 다른 카메라는 그렇게 안 되는데 마미야 중형 카메라는 또 펜타프리즘의 액세서리도 돼서 그 일환 반사식 카메라 못지않은 교환 렌즈와 액세서리가 있는 게 마미야 그 이안 반사식 카메라예요.
그래서 그 이안 반사식 카메라를 띄워서 보면 렌즈를 빼보면 이게 위에 보는 렌즈에 반사경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란 반사식처럼 셔터를 눌렀을 때 반사경이 위로 올라붙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찍히는 거는 렌즈 셔터 방식이거든요. 렌즈 셔터 방식이기 때문에 포칼 프레임 셔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시간에 다 포칼 프레임 셔터, 렌즈 셔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용 포맷 이상부터는 대다수가 렌즈 셔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막이 커지기 때문에 동작하는 것도 뭐 굉장히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펜탁스에서 만든 67 카메라와 포칼 프레임 셔터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99%가 다 렌즈 셔터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셔터를 누르면 렌즈 셔터가 작동하면서 필름에 이미지를 맺히는 거예요. 반사경이 올라붙는 구조가 이란 반사식하고는 틀리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는 창이 있고 찍히는 렌즈가 있어서 아무튼 렌즈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이안 반사식 카메라라고 얘기하고, 트윈 렌즈 리프렉스 카메라라고 해서 TL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사식 카메라는 크게 SLR, TLR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죠. 두 개로. 그렇게 이제 그 카메라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대사진이라고 하는 그 거리 스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란 반사식 카메라와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현대 카메라에 와서, 사진에 와서 가장 총애를 받고 많은 사진가들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이란 반사식 카메라고요. 이런 이란 반사식 카메라에는 모든 기술이 집약돼 있죠. 뭐 교환 렌즈도 많고 카메라 기능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근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와서 미러리스 카메라 쪽으로 이게 카메라에 저기가 쏠리고 있어요. 주먹이 그러니까 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이란 반사식 카메라가 약간 위태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튼지 간에 현대사진의 출발이고 현대사진의 모든 기술이 현대 기술이 총 집약된 그런 카메라가 이런 반사식 카메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이란 반사식 형태의 카메라가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안 반사식이 이제 대표적인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카메라, 그 다음에 다른 시간에 배울 RFC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카메라의 메인 주종이었는데, 그게 이란 반사식 카메라가 나오면서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가 이제 기울어졌죠. 그리고 중형 카메라로 사용하던 TLR 이안 반사식 카메라도 이란 반사식 중형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앉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현대 사진의 출발은 이란 반사식 카메라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형 이란 반사식 카메라도 많이 사용되는 거죠. 요게 이제 마미야에서 나온 중형 대표적인 RB67이었는데 이건 되게 커요. 실질적으로 그 밖에서 찍기보다는 스튜디오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카메라를 굉장히 오래 썼거든요. 오래 썼는데 한참 쓰다 보면 저것도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편안하게 작업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특징이 굉장히 좋아요. 요게 뒤에 이제 필름 홀더인데 얘는 지금 RB67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화면 사이즈거든요. 6 곱하기 7cm예요. 그러니까 살짝 장방형이죠. 살짝 장방형인데 가로 세로가 하면 카메라가 워낙 크고 아이레벨 파인더가 없고 웨스트 레벨이다 보니까 이 수평으로 찍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좌우도 반대로 나오고 카메라도 크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RB67 카메라는 이 필름 홀더가 회전이 됩니다. 카메라는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필름 홀더를 수직 수평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걸 리볼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형 카메라 뒤에 카메라도 리볼빙이거든요. 백이. 그래갖고 수직 수평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렇게 된 편리한 거고, 아주 대중적인 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중형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얘도 렌즈 띄어내면 뒤에 반사경이 당연히 달려붙어 있고, 셔터를 누르면 반사경이 위로 올라붙어서 필름에 빛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란 반사식 카메라의 구조하고 똑같다. 대신에 기본 사양이 웨스트 레벨이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액세서리로 아이레벨 파인더를 달 수 있어요.
뭐 다양한 게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는 이런 카메라들이 중형 일안 반사식 카메라인데, 이 중형 카메라는 사이즈 따라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까 거 RB67은 6 곱하기 7cm라고 그랬고요. 요 일반적으로 가장 중형 카메라에서도 약간 이게 카메라의 그 사이즈가 작은 게 645 카메라입니다. 645. 6 곱하기 4.5예요. 그러니까 중형 카메라 중에 화면이 제일 작습니다. 요게 그래도 기동성이 있고 훨씬 더 편리해서 645도 많은 사람들이 썼죠. 여기 지금 마미야인데, 마미야 말고도 뭐 젠지어 브로니카니 뭐 이렇게 중형 645 카메라들이 꽤 있었지만, 얘가 제일 마미야 645가 제일 또 선호를 했던 그런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45라는 포맷도 있고요. 필름은 똑같이 넣어요. 중형 필름을 똑같이 넣는데 뒤에 화면 사이즈가 645냐 66이냐 67에 따라서 커트 수가 차이가 나는 거지. 저도 하도 써본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15장인가 6장인가 나오는 게 645고 66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텍스트로 집어 넣어 드릴게요. 이 카투스를 다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요게 펜탁스 U7이에요. 펜탁스 카메라도 꽤 유명한 카메라 중에 하나인데, 67 사이즈, 6 곱하기 7cm인데, 얘는 딱 일안 반사식 35mm 카메라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요거 아이레벨, 펜타프리즘도 붙어 있고, 그래서 그 구조도 35mm 카메라처럼 됐는데 이것도 많이는 안 써봤지만 잠깐 써봤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포컬 프레임 셔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 67 요거 펜타스 67만 포컬 프레임 셔터를 채택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mm 형태의 카메라 구조로 중형 카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형 카메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 하셀브라더입니다. 하셀브라더. 요거는 6 곱하기 6cm. 6cm로 돼 있고 중형 카메라의 장점이 뭐냐면 이 필름 홀더가 교환이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필름 홀더에 하나는 흑백 놓고 하나는 칼라 놓고 이렇게 해서 바디 하나에 두 가지 모드의 촬영이 가능해요. 아예 뭐 디지털은 흑백 칼라 막 전환해서 찍었는데 뭐 그게 장점이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필름 사진 시절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35mm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칼라 필름을 놓고 찍다가 흑백을 찍고 싶으면 바디를 두 개를 갖고 다니지 않는 한 이 필름을 다 쓴 다음에 아니면 중간에 빼야 돼요. 그럼 남은 필름은 뭐 잘라서 쓰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있어요. 근데 중형 카메라는 그거 없이 필름 홀더가 어떤 중형 카메라든 간에 앞에서 봤던 645 카메라 빼고는 필름 홀더가 다 교환이 돼서 바디 하나에 여러 종류의 필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게 이 중형 카메라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중형 카메라, 일안 반사식 카메라는 그 SLR이라는 그런 구조의 카메라가 소형 카메라가 있고 중형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안 반사식 형태를 가지고 있는 중형 카메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거는 뭐 디지털도 중형 카메라 디지털이 꽤 많죠. 핫셀에서도 그 디지털 바디가 나오는데 뭐 가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돈 1,000만 원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카메라 값을 돈 1,000만 원씩이나 줘가면서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싼데 하여튼 중형 디지털 카메라도 있다. 그렇지만 필름 디지털 카메라를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사진의 맛이 좀 틀립니다. 한번 그 디지털로 사진을 시작하셨던 분들, 하시는 분들도 사진을 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필름 카메라로 갈아타는 것도 사진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를 살살 여러분들 약을 올리면서 이 반사식 카메라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